스피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저는 사실 뭐 한 번 앉으면 여러 개의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저는 1분 전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좀 하는 건데요. 들으시는 입장에서 이제 전편이 있고 지금 편이 있겠죠. 지난 편에서 이제 우퍼와 트위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음과 저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음은 많이 진동을 시켜야 되고, 저역은 덜 진동을 시키면서 공간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음은 여기다가 이제 사실 유닛 쓰다가 바로 이렇게 선 연결해서 소리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음의 경우는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통에 넣지 않고서 이 선을 연결해서 소리를 들으면요, 이 소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인지 스피커도 통에 넣지 않고서 소리를 들으면 고역이 되게 예쁘게 나는 대신에 저역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역 때문에 통에 넣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저역의 경우 낮은 주파수로 하고 공기를 울린다고 했겠는데, 이렇게 공기를 울릴 때요, 이게 앞으로 갈 때 소리를 밀어내는 플러스 힘이 작용을 하고요. 뒤로 내려갈 때 이제 그러니까 이쪽 방향, 전면 쪽으로는 플러스의 소리가 나고 이 후면 쪽으로는 마이너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진동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 이쪽에 나오는 플러스 소리와 이쪽에 나오는 마이너스 소리가 공기 중에 서로 만나서 여기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에다 넣는 거예요. 통에다 넣어서 이 저역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역의 경우는 주파수가 높으면서 이렇게 자주 진동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공기를 지나서 파고드는 힘이 강해요. 직진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뒤로 밀려나서 나오는 마이너스 소리가 없기 때문에요. 고역은 그냥 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 중에서 보면은 슈퍼 트위터 이렇게 가지고 스피커 통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 여기다 하나 이렇게 여기 하나 이제 트위터를 얹는 거죠.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음의 경우는 통 안에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울림을 통해서 그 앞뒤 소리를 차단시키지 않아도 역할을 다 제대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역의 경우는 통이 따로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디오의 대가로 알려주신 황준 스님이 만드신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이 3개예요. 저역, 중역, 고역, 이렇게 3개의 통인데, 저역이 큰 통, 그 다음에 중역이 그 다음 통, 고역이 그 다음 통, 이렇게 해서 3개의 통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통을 나누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통에 넣어서 3개의 소리를 합쳐서 듣는 게 제 귀에 좋게 들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그 각 유닛마다 내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 크로스 오버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kHz를 가지고 고역과 저역을 나눠서 2개의 유닛으로 한 투웨이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1kHz 그 부분에서는 위에서 나는 소리하고 아래에서 나는 소리가 합쳐져서 서로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간섭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스피커 업체들마다. 그리고 이제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장치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닛이, 예를 들어서 저역이라고 해서 저역 유닛이 고음이 전혀 안 나는 거 아니고요. 또 고음 유닛이라고 해서 저역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나눠줘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짧은 파장의 주파수들은 이쪽 고음 쪽, 그러니까 중간도는 이제 미드에, 그리고 이제 저주파 음들은 저역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이고요. 근데 이제 동축 스피커가 있어요. 동축 스피커. 이게 이제 지금 750A 동축 스피커인데, 동축 스피커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플레인지 스피커. 플레인지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동축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이 스피커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결이에요, 직결.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플레인지는 여기에 고음, 저음,
그 중음이 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약간 올라온 게 고역의 높이하고 저역의 높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푹 꺼지게 되면 제가 지난 편에서 설명했지만 푹 꺼지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는 고역하고 이쪽 위쪽에서 올라오는 고역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푹 꺼졌잖아요. 근데 고역의 경우는 저역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지만 고역은 여기 각 부분에서 다 떨림이 일어나요. 자지고리하게 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쿵쿵쿵쿵 떨을 때 얘는 다 바르르르 이렇게 떨고 있단 말이죠. 이 고역이. 근데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오목한 여기서 떠는 소리가 나오는 소리하고 여기 바깥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두 개의 소리가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물리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곧 소리의 명료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플레인즈 스피커인 얘는 이게 솟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755A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거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플레인즈는 이렇게 고역 소리가 푹 꺼진데 출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평평합니다. 이게 이렇게 오목하지 않고 약간 평평하게. 예. 그래도 요렇게 오목한 걸 만들어야 소리를 울려내겠죠. 이게 만약에 그냥 완전 평면으로 돼 있으면 소리를 울리는데 힘을 못 주니까 요렇게 오목하긴 하되 가운데를 약간 솟게 만들어 가지고 시차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이 없이 이 스피커 전체 유닛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역과 저역을 한 유닛에서 공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웨이나 4웨이처럼 소리를 완전히 구분해서 내는 그래서 초저역, 초고역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런 그 시차의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이거 오목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고역과 저역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역을 풍성하게 하거나 고역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2웨이, 3웨이, 4웨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축은 뭐냐면 이제 이게 동축기거든요.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지멘스라는 스피커인데 여기에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밑에가 이제 우퍼고요. 여기가 이제 떠 있어요. 트위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웨이인데 근데 이제 2웨이 동축인데 요즘에는 3웨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웨이를 이제 코엑시어라고 해서 X가 이제 그 축이라는 얘기거든요. 축. 근데 코라는 말은 이제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을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퍼와 트위터가 함께 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나눠주는 거죠. 어느 크로스오버 지점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소리, 이쪽으로 가는 소리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3웨이나 4웨이로 하게 되면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퍼에서 낮은 음이 나오고요. 저 위쪽에 고음이 나오고 초고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 나오는 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들을 때 이제 각각의 소리가 합쳐지지 않아서 만약에 가까이서 들으면 서서 들으면 고역이 잘 들리고 저역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으면 저역은 많이 나오는데 고역이 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물리적인 공간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 높이 차이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초고역이 좀 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저역과 고역의 출발 지점을 좀 맞추려고 한 건데 어찌됐건 이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소리가 출발해서 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4웨이 스피커의 경우는 약간 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것이 사실 소리를 균형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요령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물리적인 거리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초고역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안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저역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이 고역과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차의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동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플레인지나 동축의 경우는 이 소리를 2웨이, 3웨이, 4웨이로 나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분리도 또는 이제 해상도 또 뭐 이런 것들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어떤 모든 소리가 다 귀에 잘 들어와야 음악이 아름답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제 오디오 선생님이죠. 그분은 제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4344 같은 이런 4A 스피커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알텍 같은 이렇게 2A가 좋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그분은 다 못 들으신대요. 그런 거를 플레인즈만 들어서 자기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플레인즈 소리가 왜 좋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네트워크가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사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LS35A라는 스피커가 굉장히 유명한데, LS35A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에 굉장히 그 높은 기술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피커를 만드시는 분들, 설계를 해보신 분들 얘기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정말 수많은 노하우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 오디오 선생님은 오랫동안 오디오를 들어오신 결과 내리신 결론이, 본인의 귀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리해가지고 다 들려주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직결로 해가지고 내주는 소리를 그 한계치 내에서 플레인지가 내주는 소리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편에서 제가 다루겠지만은, 그분이 들으시는 스피커는 평판 스피커예요. 평판 스피커는 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힘이 좀 적겠죠. 힘이 적고 좀 건조해요. 근데 그분은 플레인지로 조금 멍청하게 들리면서도 건조하게 들리는 평판 스피커가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디오를 해오신 분들이 그런 소리에 안착을 하시는 걸 보면 수치적인 정보가 좀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투입하거나 물량을 많이 투입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꼭 이래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치적인 증명에 의해서 음악을 평가하고 싶지 않고, 각자의 개인적인 감성에 의해서 음악을 평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디오의 스피커 형태가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동축하고 지금 그 플레인지 얘기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통에 넣어야 이게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통에 넣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책상 파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펜더 3호 스피커를 쓰고 있고요. 왼편에 보시는 그 사운드 블라스터 X7이 앰프 역할을 하고, 메리디언 프라임이 이제 그 DAC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뵐게요.